세종 한국어 7. 일과 취미생활. 대화 1. 수진 씨, 왜 그러고 있어요? 무슨 걱정 있어요? 걱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사는 게 좀 재미가 없어서요. 매일 회사, 집, 회사, 집. 뭔가 사는 게 지루해요. 그럼 취미를 좀 가져보지 그래요? 악기 연주 같은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전 음악에는 영 소질이 없거든요. 금방 실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수진 씨는 손재주가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자기 제작이나 액세서리 제작 같은 걸 해보는 건 어때요? 대화 2. 자, 오늘은 수상스키 강사 박철민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철민 씨, 수상스키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수상스키는 말 그대로 물 위에서 타는 스키입니다. 눈이 아니라 물에서 스키를 타는 거죠. 가끔 우리는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상스키를 타면 바로 그 생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수상스키는 특히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바람을 가르면서 물 위를 미끄러지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듣고 말하기. 1번. 여자가 투이에게 추천한 것은 뭐예요?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우와, 투이 씨네 집에는 예쁜 그릇이 정말 많네요. 그릇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나 봐요? 네, 그릇 수집하는 게 제 취미예요. 이렇게 모아놓고 감상하다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가끔 사람들 초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릇을 사서 모으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게 좀 단점이에요. 투이 씨도 그릇 제작을 배워보지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투이 씨처럼 그릇을 수집하다가 제작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용도 적게 들고 자기만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2번. 남자가 이야기하는 동호회 활동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뭐예요? 민수 씨는 주말에 주로 뭐 해요? 저는 주말마다 동호회 사람들하고 같이 사진 찍으러 다녀요. 제 취미가 사진 촬영이거든요. 사진 촬영은 혼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동호회 사람들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동호회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사진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어떤 카메라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서로 많이 가르쳐주고 배워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겠어요. 3번. 취미 생활에 대한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실내 암벽 등반장입니다. 여기에 암벽 등반 강사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실내 암벽 등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 뒤로 열심히 암벽 등반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시지요?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오르는 모습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실내 암벽 등반은 말 그대로 실내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암벽을 오르는 활동입니다.
산에서 실제로 하는 암벽 등반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실내 암벽 등반은 이렇게 실내에서 할 수 있어서 편하고 안전하게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암벽 등반을 안전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내 암벽 등반을 하시는 걸 보니까 꽤 매력적인 취미인 것 같은데요. 실내 암벽의 매력,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이겠죠. 온몸으로 하는 운동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벽을 오르다 보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짜릿하고 상쾌한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실내 암벽 등반에 도전해보세요. 2과 증상과 치료 대화 1 수진 씨, 혹시 밴드 좀 있어요? 밴드요? 네, 있어요. 왜요? 어디 다쳤어요? 네, 손가락을 좀 베었어요. 어디 좀 봐봐요. 어머, 피가 많이 나네요. 우선 이 휴지로 꾹 누르세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랬어요? 포장을 뜯다가 칼에 베었어요. 저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상처에 바르는 연고랑 밴드 좀 가지고 올게요. 대화 2 투이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속이 좀 안 좋아요. 아이고, 저런. 체한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오후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점심을 급하게 먹었거든요. 급하게 먹다가 체한 것 같아요. 기다려봐요. 제가 나가서 소화제 사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선 참아볼게요. 그럼 손 좀 줘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를 눌러주면 체한 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잘 체하는 편인데 기억해둬야겠어요. 그런데 좀 아프네요. 읽고 듣기 3번 남자의 증상은 어때요? 잘 듣고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어머, 마크 씨, 얼굴에 두드러기가 난 것 같아요. 거울 좀 보세요. 정말요? 아까부터 조금 가렵다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이네요. 무슨 음식을 잘못 먹은 거 아니에요? 아까 우유를 마셨는데 냄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배도 좀 아프네요. 유통기한이 지난 걸 잘못 마신 것 같아요.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큰일 나요. 4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뜨거!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을 엎질렀어요. 아이고, 손 대였네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찬물에 담그고 있어요. 다른 데는 괜찮아요? 네,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랬어요? 커피 타다가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한 5분 정도 담그고 있어요. 제가 대인대에 바르는 연고 가지고 올게요. 5번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의학 상식입니다. 오늘은 딸꾹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갑자기 딸꾹질이 나와서 곤란했던 경험 많으시지요? 딸꾹질은 주로 음식을 너무 빨리 먹거나 너무 매운 음식을 먹은 후에 생깁니다. 그래서 음식을 천천히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딸꾹질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딸꾹질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놀라게 하는 방법을 쓰시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딸꾹질을 멈추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심장마비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 대신 숨을 멈추고 물 한 잔을 빨리 마셔보는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생활의학 상식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과 인터넷과 컴퓨터 대화 1 타완 씨, 뭘 그렇게 찾고 있어요? 한국 여행 정보를 검색해보고 있어요. 이번 휴가 때 한국에 여행 가려고요. 한국 여행을 또 가요? 지난번에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자유여행을 좀 가보려고요. 인터넷에 좋은 정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 여행 정보가 많이 담긴 블로그가 있던데요. 블로그 이름이 유미의 여행기 같은데 한번 검색창에 쳐보세요. 유미의 여행기. 아, 이 블로그요? 네, 그거예요. 그 블로그 참 잘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마워요. 이거 보고 갈 만한 곳을 정해야겠네요. 대화 2 네, 이수진입니다. 수진 씨, 저 마크예요. 휴, 다행이다. 수진 씨가 있어서. 근데 무슨 일이에요? 지금 출장 중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중요한 파일을 USB에 저장을 안 해왔어요. 회사 컴퓨터에 있는데 파일 좀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그럴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제 컴퓨터를 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주세요. 네, 켰어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출장이라는 폴더가 있죠? 네, 출장 있어요. 그 폴더를 열어보면 안에 제안서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걸 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듣고 쓰기 1번 두 사람이 컴퓨터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수진 씨는 컴퓨터로 주로 뭘 해요? 인터넷 쇼핑도 하고 뉴스도 검색하고 그러죠 뭐. 참, 요즘은 인터넷으로 한국 라디오 방송도 듣고 있어요. 라디오로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거의 하루 종일 켜놓고 살아요. 라디오 방송요? 어디에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라디오로 한국어 공부를 할까 하고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던데요. 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돼요. 해보다가 방법을 모르면 전화하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2번)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유키 씨, 제가 소개해준 홈페이지에 가봤어요? 아,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홈페이지요? 정우 씨가 말한 대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긴 했는데요. 제 컴퓨터에서는 동영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동영상이 안 나와요? 네, 여러 번 클릭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오늘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동생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려고 해요. (3번) 남자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보세요? 미라 씨, 좀 도와주세요. 큰일 났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오늘 쓴 부분이 다 지워져 버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데 어쩌죠? 빨리 완성해서 부장님께 보내드려야 하는데. 아,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어요. 우선 컴퓨터부터 켜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세요. 네, 켰어요. 그럼 작성하던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럼 뭔가 뜰 거예요. 아, 나왔어요. 자동 저장된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을 열까요? 라고 나오는데요. 네, 그럼 얘를 누르세요. 아니요 누르면 절대 안 돼요. 눌렀어요. 아, 미라 씨, 정말 고마워요. 지금까지 쓴 부분이 저장돼 있네요. 네,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다행이에요. 이제 그거 다시 한번 잘 저장하세요. 네, 고마워요, 미라 씨. 다음에 제가 밥 한번 살게요. 끊어요. 사과, 가족. 대화 1. 수지야, 많이 기다렸지? 늦어서 미안해. 기다린 건 괜찮고, 금요일에 민수 씨 집에 인사하러 간 이야기나 해봐.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실 분들은 어땠어? 두 분 다 좋으신 분 같았어. 아버지는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일하셔서 그런지 아주 자상하시고 어머니도 다정하게 대해주시던데? 잘 됐다. 다른 가족들은?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 대학생이야. 아직 어린데 꽤 남자답고 의젓해 보였어. 그래? 다행이다. 요즘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시부모님이나 시동생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안심이다. 그러니까 네가 꼭 우리 엄마 같네? 대화 2. 오늘 스타와의 데이트 시간에는 인기 드라마 수선화 가족의 남자 주인공 현성 씨를 모셨습니다. 현성 씨, 안녕하세요. 우선 어떤 드라마인지,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수선화 가족은 따뜻한 가족애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많은 어려움 때문에 가족이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또 드라마 속에는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집안의 장남 역할을 맡았는데 막내 여동생의 친구와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친구도 역시 어려움 속에서도 밝게 살아가는 소녀 가장인데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을 연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 드라마 보시면요, 모두들 가슴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우리 드라마 수선화 가족 많이 사랑해주세요. 듣고 말하기. 1번. 두 사람이 가족에 대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수진 씨는 지금 혼자 살아요? 전에는 혼자 살았는데 여기서 회사 다니면서부터 이모랑 같이 살아요. 좋겠어요. 난 가족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가족이 너무 그리워요. 이곳에 와서 처음에는 혼자 살게 된 게 신기하고 편했거든요. 지금은 잔소리가 심한 엄마도 그립고 철없는 동생도 그립고 특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물론 못 말리는 우리 삼촌도요. 로안 씨, 가끔 가족이 보고 싶거나 그리우면 우리 집에 오면 되겠네요. 우리 이모도 잔소리가 엄청 심하고 사촌 동생도 철이 좀 없거든요. 2번.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정우 씨는 형제가 많아요? 아니요, 저는 외동이에요. 로라 씨는 장녀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로라 씨를 보면 장녀답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잘 도와주고. 집에서도 동생들 부탁은 뭐든지 들어주는 아주 착한 언니일 것 같은데 어때요? 전혀요. 우리가 세 자매인데요. 동생들이랑 싸운다고 엄마한테 얼마나 혼났는데요. 그래요? 그런 로라 씨의 모습 상상이 안 돼요.
3번. 리포터가 화제의 드라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네, 오늘은 요즘 화제의 인기 드라마 태양의 여신 촬영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쇼핑몰에서 한창 촬영 중입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계신 한효민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한효민 씨,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 최혜주 역을 맡고 계신데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태양의 여신은 냉정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변호사 김주원과 평범한 회사원 최혜주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김주원은 부잣집의 외동아들인데 엄한 아버지 밑에서 사회적 성공만을 위해 살고 있는 인물이에요.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져야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자신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죠. 원래 착하고 순수한 면이 있는데 늘 경쟁하는 삶을 살다 보니 내면의 순수함을 잊고 살아요. 반면에 제가 맡은 역할인 최혜주는 가난한 집에서 3남매의 장녀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가장 역할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혜주의 모습을 보고 주원도 서서히 인간다움을 찾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아주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과 구인구직 대화 1. 여기 보세요. 한국 자동차에서 외국인 채용 공고가 났어요. 와, 진짜요? 마케팅 전공한 사람을 뽑네요. 유키 씨, 한번 지원해 보세요. 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자동차 회사에 늘 관심이 있었잖아요. 네, 전공이 맞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한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직 한국어 시험을 안 봐서. 그럼 일단 회사에 문의를 해보세요. 시험 성적이 꼭 필요한 건지. 유키 씨 한국어 실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여기 근무 조건에 해외 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취직해서 나중에 한국에도 가고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제 생각엔 이 자리는 딱 유키 씨 자리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준비해봐요. 대화 2. 대한물산 인사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졸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경력증명서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증명서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우선 사본을 제출하시고 2주 내에 원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은 사본으로 제출하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자격증은 사본 제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은 라디오 구직 방송입니다. 잘 듣고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인 안내 순서입니다. 누리텔레콤에서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은 일반관리, 기획, 영업 등이며 경영학 전공자와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접수는 홈페이지 www.nuricom.com에서 오는 2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번. 두 사람이 채용 공고를 보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요즘 취업 준비 잘 돼가고 있어?
응,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좀 힘드네. 어떤 쪽으로 준비하고 있어? 광고 쪽으로 관심이 있어. 그래? 그럼 잘 됐다. 한국기획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외국인 사원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더라고. 아, 난 공고 못 봤는데. 정말이야? 그럼 거기도 지원해봐야겠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더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잘 준비해봐. 좋은 정보 고마웠어. 합격하면 한턱 낼게. (3번) 어느 회사의 지원자와 채용 담당자의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제일물산 인사팀입니다. 네, 저는 이번 외국인 사원 모집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채용 담당자 계신가요? 네, 어떤 분이십니까? 공고를 보니까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력이 꼭 있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온라인 접수를 할 때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온라인 접수 때는 서류 제출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서류 전형에 합격하신 분들께 서류 제출에 대해 따로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근무지는 지원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온라인 접수하실 때 두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과) 소비 습관. 대화 1. 어떡하지? 나 이번 달에도 적자야. 그래? 뭐 특별히 돈 쓸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니라 지난달에 카드를 좀 많이 썼거든. 그게 이번 달에 나와서 카드값 내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네? 너 어떨 때 보면 씀씀이가 너무 큰 것 같더라. 같이 밥 먹으러 가서도 네가 돈 낼 때가 많잖아.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니야. 그것도 모이면 꽤 커. 그리고 내가 보면 넌 충동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 내가 좀 그런 편이긴 하지. 앞으로는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워서 소비를 해봐. 그럼 한결 나을 거야. 대화 2. 버스 요금이 또 올랐어요.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주말에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물가가 오르긴 올랐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10만 원 들고 마트를 가도 몇 개 사지도 못해요.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이것저것 엄청 많이 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가격 보고 놀라서 물건도 못 사겠다니까요. 물가가 올랐다고 소비를 안 할 수도 없고 걱정이네요. 게다가 물가가 당분간은 계속 오를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이에요. 보통 버스 요금이 오르면 다른 요금도 줄줄이 오르잖아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은 소비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벌써 돈이 다 떨어졌어. 월급 받으려면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뭐 하는데 다 썼어? 특별히 상관없는데 친구 결혼 축의금하고 회사 동료 결혼 축의금으로 많이 나갔어. 돈을 계획적으로 쓰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그치? 결혼 축의금을 안 낼 수도 없고.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경조사비는 예비비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로 지출하고 한 달 월급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을 따로 세우는 거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2번. 다음은 물가 인상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지난달부터 생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우유에서 시작된 가격 인상 바람이 식품업계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과업체 1위인 제일제과. 최근 달코미를 비롯한 8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9% 올렸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과자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1년도 안 돼 다시 인상한 것입니다. 제일제과 측은 원료값이 오른 데다가 다른 업체들이 값을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과자값 인상에 이어 아이스크림, 커피 등의 가격도 따라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활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C 조지영 기자입니다. 3번. 두 사람이 물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시장에 가보면 채소나 과일 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 사 먹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요.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서 살기 힘들다고 하는 말을 사실 잘 이해 못했거든요. 그런데 독립해서 살아보니까 저도 물가에 민감해지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살림을 살아야 하니까. 근데 전에 비해서 많이 알뜰해지셨겠는데요? 알뜰해지긴 했죠. 그런데 아무리 아끼려고 노력을 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전에 없던 주거비가 있으니까 지출이 갑자기 커졌겠네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집세 내는 데다가 시장도 내가 직접 봐야 되니까 식비 들어가죠. 집에서 쓰는 전화, 인터넷 통신비, 세탁비까지 돈 들어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와, 정우 씨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완전히 우리 엄마 같아요. 집에 돈 들어가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인지 아니? 그랬나요? 어쨌든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가 좋았어요. 괜히 독립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독립한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했거든요? 그게 다 돈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돈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의 사랑, 갑자기 슬퍼지네요. 7과 첫인상. 대화 1. 우리가 알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 시간 참 빨리 간다. 그러게 말이야. 처음 만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 너 처음 만났을 때는 말도 안 하고 잘 웃지도 않아서 인상이 차가워 보였어. 그런데 알고 보니 엄청 수다쟁이더라고. 내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그래.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아. 그런데 너한테 내 첫인상은 어땠어? 네 첫인상? 그건 비밀. 그러지 말고 어서 말해봐. 내가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지? 뭐라고? 착각은 네 자유야. 대화 2. 로라 씨, 혹시 별명이 있어요? 어릴 때는 별명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근데 왜요? 처음 만났을 때 로라 씨가 참 차가워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별명이 새침대기가 아닐까 생각했죠? 내가 그렇게 보였어요? 혹시 지금도 내가 그렇게 보여요? 물론 아니죠. 알고 보니 너무 푸근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푸근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좀 차갑게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나는 좀 까다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내 눈에는 아주 야무져 보였는데요. 듣고 말하기. 1번. 두 사람이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친, 너 첫인상과는 달리 말이 많구나? 왜? 내 첫인상이 어땠는데? 너무 말이 없어서 조용한 줄 알았지. 알고 보니 수다쟁이였네. 그래? 사실 난 처음 본 사람하고는 말을 잘 못하는데 친해지면 말이 많아져.
2번. 두 사람이 별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민수 씨, 민수 씨는 웃을 때 정말 착해 보여요. 제가요? 고마워요.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되어서 꼭 하회탈 같아요. 이거 칭찬 맞아요? 그럼요. 민수 씨가 인상이 좋다는 말이죠. 민수 씨가 웃는 거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걸요? 사실은 어렸을 때 제 별명이 하회탈이었어요. 3번. 다음은 어렸을 때의 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보름이에요. 부모님께서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하게 살라는 의미로 이름을 보름이라고 지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저를 보름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 별명이 보름달이 된 거예요. 정말 그 별명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통통한 제 외모를 보고 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내 별명이 좋더라고요. 친구들이 제 성격이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해서 같이 있으면 편하다고도 하고요. 또 보름달처럼 성격이 밝아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도 해요. 제 별명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8과 소문. 대화 1. 저기 있잖아. 사람들이 요즘 너한테 남자친구 생겼니? 아니야. 남자친구는 무슨 남자친구? 진짜? 솔직히 말해봐.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야지. 섭섭한데? 정말 아니라니까 왜 그래?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니? 사람들이 네가 데이트하는 거 봤다던데? 남자친구가 인상 좋고 잘생겼다고. 내가 누구랑 데이트를 했대? 도대체 누가 어디서 나를 봤대? 아, 그럼 사실이 아니었어? 그럼 다행이고. 대화 2. 미라야, 수진이가 유키 축하 파티 해주재. 축하 파티? 유키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겼어? 너 그 얘기 못 들었어? 유키하고 마크하고 결혼한대. 뭐라고? 말도 안 돼. 마크는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잖아. 그 사람하고는 오래전에 헤어졌대. 회사에는 벌써 소문이 쫙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설마, 어떻게 둘이 결혼을 한다는 거야? 난 믿을 수가 없어. 유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 안 돼. 수진이가 깜짝 파티 해준다고 유키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래. 그래도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은 해봐야지. 듣고 말하기. 1번. 두 사람이 들은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유리야, 누가 그러던데 너 결혼하니? 야, 누가 그래?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헛소문이었어? 너 마크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야, 너까지 왜 그래? (2번) 다음은 투이 씨와 마크 씨의 소문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민수 씨, 혹시 그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글쎄, 투이 씨가 마크 씨하고 사귄대요. 네? 설마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난번에 투이 씨가 남자친구 사진이라며 보여준 적이 있는데 마크 씨가 아니었거든요. 정말요? 이상하다.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데이트하는 걸 본 사람이 있대요.
3번. 두 사람이 어떤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민수 씨, 이 기사 좀 보세요. 무슨 기사요? 세계 최대 통신사 W텔레콤이 곧 망한대요. 아, 그 기사요? 그거 유언비어예요. 네? 유언비어라니요?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도 났는데 그동안 W텔레콤이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 손실이 엄청났대요. 그래서 곧 무너질 거래요.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W텔레콤의 경쟁사 쪽에서 악성 루머를 퍼뜨린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그럼 그렇지. 그런 대기업이 그렇게 쉽게 망할 리가 없지. 국화, 결혼. 대화 1. 로라 씨랑 신랑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냐면요. 우리 언니한테서 소개를 받았어요. 신랑하고 우리 언니가 대학 동창이거든요. 그럼 중매 결혼을 한 거네요? 소개로 만나긴 했지만 우리가 연애를 좀 오래 한 편이라 사실은 중매 반, 연애 반이지요. 연애 기간이 길었으면 추억도 많겠네요. 얼마나 오래 사귄 거예요? 내가 24살 때 처음 만났으니까 올해로 4년 됐네요. 꽤 오래됐네요. 그런데 둘 중에서 누가 먼저 청혼했어요? 누가 청혼했냐면 그건 알아맞혀 보세요. 대화 2.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해요? 한국의 결혼 풍습에 대해 좀 얘기해 주세요. 어느 나라나 기본적인 절차는 같을 거예요. 남녀가 결혼할 상대를 만나면 약혼을 하고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식을 하지요. 그런데 몇 가지는 한국적인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두 집안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를 해요. 그리고 신랑 집에서는 선물을 준비해서 신부 집에 보내는데 그걸 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결혼식 후에 신부가 패백을 드리는데 그건 신랑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 풍속이 많이 간소해져서 함이나 패백을 생략하는 집도 있어요. 또 약혼식을 하는 대신에 상견례만 하는 집도 많아지고 있고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은 결혼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선생님, 이거 청첩장이에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하거든요. 어머, 축하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사귀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놀라셨죠?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한 3개월 전에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제가 첫눈에 반해서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청혼했어요. 어머, 그래? 어떤 아가씨인지 정말 궁금하네. 2번. 다음은 결혼식 풍습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마크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함진아비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함진아비라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요. 결혼식 하기 전에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선물을 보내는데 그걸 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을 함진아비라고 하는데 보통 신랑의 친한 친구가 함진아비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냥 그 함을 신부 집에 택배처럼 배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닌데. 일단 한다고 하면 자세히 알려줄게요. 3번.
다음은 김미옥 씨의 결혼 과정에 대한 라디오 사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오늘도 재미난 사연이 도착했네요.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 김미옥입니다. 오늘 청소하다가 결혼 액자를 보니 문득 15년 전 그날이 생각나네요. 저와 제 남편은 대학 3학년 때 만난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둘 다 첫눈에 반해서 만난 지 3개월도 안 되어 결혼하기로 했지요. 하지만 친정아빠는 우리가 아직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며 우리 결혼을 무척이나 반대했었습니다. 결국 양가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던 어느 날, 친척 어른의 소개로 선을 보러 나갔는데 만나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그때 헤어진 그 남자, 지금의 제 남편이었습니다. 헤어진 지 12년 만에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났고 그제서야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식과 방송 대화 1. 이 음악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에서 나오네요? 이 프로그램이 뭐예요? 아, 이거요? 다큐 사람이라고 방송한 지 10년도 넘은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다큐멘터리는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네,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봤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즐겨보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인데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감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래요. 대화 2. 곧 추적자의 시간인데 그거 안 볼 거야? 응, 난 요즘 이웃집 여자 보는데? 그거 삼각관계에 재벌 나오는 그런 드라마라며? 뻔한 내용인데 재미있어? 재미있다기보다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아서. 나도 추적자를 몇 번 보기는 했는데 나오는 사람도 많고 구성이 복잡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야. 내가 보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은 추적자 보자. 오늘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날이라서 꼭 봐야 하거든. 그럼 그럴까? 안 그래도 다들 추적자가 재미있다고는 하던데. 그렇다니까. 소재가 신선하면서도 내용 전개가 빨라서 한 번 보면 계속 보게 되거든. 듣고 말하기. 1번. 두 사람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나 봐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좋아하는 프로라서 챙겨보고 있어요. 시사 프로그램이라서 딱딱할 것 같은데 인기가 있나 봐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형식도 예능처럼 구성해서 부담 없이 볼 수 있고요. 어려운 시사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니까 흥미로우면서도 유익한 점이 많아요. (2번) 두 사람이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여자의 생각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너도 이 드라마 보니? 스토리 좀 이상하지 않아? 좀 이상하기는 하지. 갑자기 교통사고로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가 또 갑자기 기억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서 왜 보는데? 원래 드라마란 게 그렇잖아. 우리 사는 거랑 똑같다면 뭐 때문에 드라마를 보겠니?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게 있어야 재미가 있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비하기 심한 것 같아. 3번. 다음은 방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저는 KBC 드라마 물의 나라를 즐겨봅니다.
그동안 방송됐던 드라마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거나 어린 학생들 대상의 이야기가 많아서 잘 보지 않았는데 이 드라마는 저 같은 중년 세대에게 잘 맞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라서 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요. 재벌이나 상류층이 아닌 보통의 직장인이 겪는 아픔이나 괴로움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 가슴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주연 배우들 연기가 매우 훌륭한데 지난주 방송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혼자 눈물을 쏟는 장면에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즘 다른 드라마는 시청률을 높이려고 자극적인 소재에 화려한 볼거리만 주려고 하는데 시청률과 관계없이 좋은 드라마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배우와 제작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11과) 사고 경험. 대화 1.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네요. 네, 여기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요? 어쩌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 앞 사거리에서 파란색 신호를 보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택시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위험했겠네요. 많이 안 다쳤어요? 네, 제 차는 옆에만 조금 들어갔고요. 택시가 많이 부서졌어요. 병원에는 갔다 왔어요? 크게 아픈 데는 없어서 아직 안 갔어요. 교통사고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많이 아플 수 있어요. 병원에 꼭 가보세요. 대화 2. 여기는 붐비는 곳이라서 소매치기가 많아요. 여행객 중에 소매치기 당한 사람이 많으니까 수진 씨도 가방 단속 잘하세요? 그래요? 조심해야겠네요. 투이 씨도 소매치기 당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거의 그럴 뻔한 적은 있었어요. 저기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는데 뭔가 뒤쪽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제 가방을 열고 있었어요. 진짜요? 정말 놀랐겠네요. 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소매치기도 저를 보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랬어요?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그러니까 수진 씨도 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매세요. 그게 더 안전해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은 어떤 사고 이후의 대화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많이 안 다쳤다니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비도 오고 밤이라서 앞이 잘 안 보였는데 갑자기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강아지를... 아니요. 강아지를 피하려고 자전거 핸들을 옆으로 꺾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2번. 다음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화재가 발생하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건물 구조에 익숙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십시오. 대피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보호해야 합니다. 실내에 있을 경우 갑자기 문을 열지 말고 손잡이나 문이 뜨거운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 되어 멈추면 더 큰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다음은 물놀이 주의사항에 관한 대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우와, 산속 계곡이라서 그런지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야지. 그렇게 바로 들어가면 위험해요. 계곡물이 생각보다 많이 차니까
이렇게 심장에서 먼 쪽부터 물을 적시고 나서 들어가세요. 알겠어요. 민수 씨가 보기보다 소심하네요. 이런 물에는 그냥 막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바다에서 물놀이하다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때 크게 놀라서 몇 년 동안은 물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래도 여기는 계곡이라서 괜찮은 것 아니에요? 바다도 아니고. 이런 계곡이 더 위험하대요.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갑자기 물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돌들이 많아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 함께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많대요. 자기 수영 실력만 믿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교통사고도 그렇잖아요.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안전운전을 하는데 오히려 운전한 경력이 꽤 되는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낸다잖아요. 그렇군요. 조심하도록 할게요. 12과 면접 대화 1 면접 준비는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서류 전형은 통과하는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자신감도 점점 없어지네요. 오랫동안 준비해왔으니까 자신감을 가져. 저도 제가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면접 보러 가면 다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올 걸 그랬어요. 한국어 실력이 전부가 아닐 거야. 당당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 자, 어깨 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알겠어요. 다시 힘을 내볼게요. 대화 2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히 1분 정도 자기소개를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세종물산 신입사원으로 지원한 김민수입니다. 제 인생의 모토는 첫 번째 펭귄이 되자입니다. 모두들 두려워 머뭇거릴 때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처럼 다른 이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인생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낯설고 새로운 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왔습니다. 한 예로 남들보다 빨리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용을 마련해 해외 배낭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비록 이 분야에 대한 경력은 많지 않지만 열정과 도전 정신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신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세종물산에서 첫 번째 펭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은 면접에 관한 주의사항을 말하는 대화입니다. 잘 듣고 여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뭘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있어? 네. 다음 주에 면접 시험이 있는데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동안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작 인터넷에 검색해 볼 걸 그랬어요. 그래?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어디서 들은 것 같은 대답은 좋은 평가를 못 받을 텐데. 힘들더라도 너만의 대답을 고민해봐. 2번 다음은 어떤 사람의 자기소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88기 해외봉사단 지원생 서주희입니다. 6년 전에 해외여행지에서 만난 봉사단체의 활약을 보고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봉사단 모집 광고를 보고 저도 참여해보고자 이렇게 지원서를 냈습니다. 경력이 없는 초보라서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봉사 단원 중 중도 포기자가 17%에 달한다는 기사를 최근에 봤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강하다고 자부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임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3번) 두 사람이 면접에 관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다음 주에 면접이 있는데 괜찮은지 좀 봐주시겠어요? 그래, 내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세종물산 신입사원 지원자 최지수입니다. 저는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화목한 가정에서 야, 그만.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왜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평범하게 자기소개를 하면 누가 너를 기억할 수 있겠니? 수십 명의 지원자가 있을 텐데 그중에 너를 떠올릴 수 있도록 뭔가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지.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너의 장점과 열정을 보여주려면 1분도 짧은데 언제 태어나서 어느 학교 다니고 그런 이야기만 할 거야? 너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 다음 너를 기억할 수 있도록 색다르게 구성해봐. 알겠어요. 다시 준비해 볼게요. 13과 지리 대화 1 민수 씨,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동북아시아에 속한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지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맞아요.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거요. 알겠어요. 한국은 아시아 북동쪽의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나라로서 북쪽으로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접해 있어요. 아, 러시아하고도 접해 있어요? 네, 북한의 북동쪽으로요. 그리고 한국이 반도 국가라고 했잖아요. 북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 아름답겠어요. 바다가 많으니까 높은 산은 별로 없겠네요. 아니에요. 한반도의 동쪽에 태백산맥이 길게 뻗어 있어서 동쪽에 높은 산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강은 대부분 서쪽으로 흘러요. 대화 2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은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함께 아름다운 섬 하와이를 여행하시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하와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로서 북태평양 가운데에 있는 하와이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와이는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섬은 하와이 섬이며 주민의 대부분은 오아후 섬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계신 곳이죠. 하와이의 모든 섬은 화산섬이며 그로 인해 하와이에는 산이 많고 해안의 절벽이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하와이의 경치가 아름다운 것도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듣고 말하기 1번 친구 나라의 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지 찾아보세요. 거기는 기후가 어때요? 우리나라는 북쪽과 남쪽의 기후가 달라요. 북쪽은 한국처럼 온대지방에 속하지만 남쪽은 아열대 지방이에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같은 나라이지만 12월에는 북쪽은 춥고 남쪽은 덥겠네요? 네. 우리나라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서 그 모양이 세로로 길게 생겼는데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길이가 1650km나 되거든요. (2번) 뉴질랜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에디 씨, 지난 휴가 때 뉴질랜드로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뉴질랜드는 어떤 곳이에요? 뉴질랜드는 2개의 큰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로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2개의 섬을 보통 북섬, 남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더 커요? 크기는 남섬이 조금 더 큰데 뉴질랜드 인구의 75%가 북섬에 살고 있어요.
남섬이 남극에 좀 더 가까워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기도 하지만 남섬은 대부분 산맥과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삼 번 아이슬란드에 대한 관광 안내원의 설명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단 숙소에 가서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행하시게 될 아이슬란드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서쪽, 북대서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국토의 대부분이 빙하와 호수, 화산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화산은 아직도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리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8세기까지는 이곳이 무인도였다고 합니다. 9세기에 노르웨이인이 이곳에 처음 이주해 와서 930년에 국가를 세웠다고 합니다. 빙하와 화산이 공존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어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14과) 나라 소개. 대화 1. 로라 씨, 한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당연히 케이팝이죠. 그렇겠네요. 그런 것 말고 김치나 한복,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 말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태극기가 한국의 국기니까 당연히 태극기가 한국의 상징이겠죠. 그렇기는 한데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많죠. 태권도도 있고 불고기, 남대문, 제주도, 그리고 한글. 아, 맞아요.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왜 물어본 거예요? 다음 주에 한국어 글짓기 대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주제가 나올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 2. 타완 씨, 제가 다음 주에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요? 그냥 언어, 민족, 기후 등 전반적인 거요. 인도네시아가 섬나라고 열대지방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섬이 17,000 몇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족도 언어도 아주 다양한데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고 종교는 이슬람교가 제일 많아요. 인구는 얼마나 돼요? 인구는 2억이 넘는데 대부분 자바섬에 살고 있어요. 아, 자바커피. 맞아요. 로라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커피로 아주 유명하죠. 그 외에도 석유, 목재 산업도 크게 발전했어요. 듣고 말하기. 1번. 두 사람이 자기 나라의 상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고르세요. 한국 하면 김치, 태권도를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 뭘까? 글쎄, 포도주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포도주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유명하고 그 외에도 유명한 데가 많잖아. 그런가? 그럼 지중해? 지중해가 우리 거니? 아, 그래. 아테네가 있었네. 고마워. 어쨌든 네 덕분에 생각났으니까. (2번) 에디 씨의 나라에 대한 대화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에디 씨 나라 사람들은 모두 영어를 쓰나요? 영어도 공용어이긴 한데 어른들 중에는 영어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나라는 민족이 다양해서 여러 개의 언어를 쓰거든요. 맞다. 그랬죠? 어쨌든 그래도 영어를 공용어로 쓰니까 관광 산업이 발전한 거겠죠?
그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섬나라라서 옛날부터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광산업도 발달하고 금융업도 발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번. 라디오 방송에서 네덜란드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네덜란드에 대한 정보를 표로 정리해 보세요. 세계를 간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북서부에 위치하며 잘 알려져 있다시피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함께 발트 3국이라 불리는 곳이죠. 수도는 암스테르담이며 공식 언어는 네덜란드어입니다. 그렇지만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도 통용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주요 산업은 1차적으로 축산업입니다.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우유, 치즈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외에도 화훼 산업으로도 유명하죠. 네덜란드 하면 튤립을 떠올릴 만큼 튤립은 네덜란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온화한 기후로 인해 축산, 화훼 산업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아름답고 낭만적인 나라 네덜란드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